저도 처음에 1,0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제 친구는 1,000도 없어서 사실 500으로 시작을 했어요. 어떤 사업도 이렇게 적은 투자금으로 할 수는 없어요. 초기 투자금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공간 이수다의 옷구슬 호시영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온라인 비즈니스가 있고 오프라인 비즈니스가 있어요. 저는 이제 둘 다 하고 있지만 이제 여기서는 오프라인 비즈니스만 이야기를 해보면 300만 원을 벌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월급 외에 한 50만 원만 벌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는 빈방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제가 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 옆구슬님 수업을 듣고요. 그러네. 그러고 그게 퇴사의 시발점이 됐잖아요. 맞아요. 발음 발음 조심해야 돼. 잘해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집에 혹은 이제 부모님 집에 방이 하나 비어있다 그러면 무조건 해야지. 네, 에어비앤비 상업자들도 사실 그렇게 빈방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스몰 비즈니스, 사실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투룸 주택을 1,000에서 2,000 정도로 임차를 하셔가지고 내부를 예쁘게 세팅을 하셔서 관광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받으신 다음에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이제 비어있는 집이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맞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임차로 운영을 해서 하면 되잖아요. 어떤 사업도 이렇게 적은 투자금으로 할 수는 없어요. 초기 투자금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창업 아이템인 것 같고요. 물론 요즘은 좀 이게 나름 많이 알려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매물 구하는 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래도 구하려고 하면 구해지더라고요. 그죠? 그럼요. 합법으로 하는 민박 사업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투룸 이상의 주택을 이제 계약을 해서 이제 임대인과 그 인접세대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외도민 허가를 받은 다음에 이제 그 임차 계약하신 분께서 실거주를 하시고 전입신고도 넣어야 하고요. 현장 실사 또 받으셔야 돼요. 이게 사실 숙박업의 카테고리잖아요. 근데 숙박업이라는 게 원래 훨씬 더 까다로운데 커튼이나 이런 것도 막 방염 커튼 막 이런 거 쓰기도 맞아요. 하고 그래요. 민박업은 허들이 그래도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까다롭기는 하지만 단계를 거치시면 허가가 나오고 사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허들을 거쳐서 하고 계세요. 그렇죠. 저희도 하고 있으니까. 네, 지방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근데 지방이라는 걸 떠나서 사실 오프라인 사업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입지와 수요예요. 그 지역이 입지가 어떤지 그리고 수요는 있는지 이거를 파악하시는 거는 사실 서울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똑같거든요. 제일 난감한 게 사실 수강생분들이 이미 공시를 가지고 계시고 혹은 하려고 하는 지역을 딱 정해놓고 여기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사실 제일 위험해요.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지역이 될 지역인지 안 되는 지역인지를 입지 분석을 좀 해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인데 그게 뭐 완전 외진 곳은 조금 뭐 쉽지 않을 수는 있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서울 수도권이라고 다 잘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입지 분석이 뭐 당연히 중요한 건 맞고 그리고 요즘은 이 MZ 젊은 친구들은 예쁜 공간들 또 뭐 좀 매력적인 공간들은 찾아서 가요. 그래서 제가 요즘 컨설팅 해드린 곳들이 사실 보면 반지하도 많고요. 살짝 조금 교통이 좀 좋지 않은 그런 곳들도 있는데 그래도 잘 돼요. 그리고 정말 최소 200만 원 이상은 번다고들 호스트분들이 얘기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지방이어도 가능은 하다. 근데 이제 너무 외진 곳만 아니면 결론은 가능하다. 일단은 보증금 3,000에 월세 150 이하 안으로 들어오면 그래도 해볼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공간 사업을 처음 해본다. 처음이다 라고 하시면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작게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아서 보증금은 2,000 이하 그리고 월세는 100만 원 이하 정도로 하시면 그래도 실패는 안 하실 것 같다. 저도 처음에 1,0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제 친구는 1,000도 없어서 사실 500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500에 40 이런 반지하 막 이런 물건을 찾아서 세팅을 했는데 계산을 하실 때 주말 8일을 채웠을 때 월세를 낼 수 있다라는 정도의 객단가가 나오는 지역이라면 계산을 해서 월세를 진입을 하시면 괜찮지 않나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그 지역이 어디냐 그리고 평수가 뭐 20평, 30평, 40평 당연히 이거에 비싸죠. 따라서 보증금이나 월세는 달라지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드렸지만 정확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래요. 완전 핫한 지역에 지하철역이랑도 엄청 가까워. 그리고 평수도 넓어. 그럼 당연히 높은 보증금과 높은 월세를 지불을 해야 되겠죠. 내가 해서 돈이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게 해보세요. 사실 임차인이 모든 걸 하긴 쉽지가 않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임대인이랑 어느 정도 협의를 하셔야 돼요. 뭐 도배장판은 좀 해주셔라. 욕실 하나 정도는 내가 하겠다. 아니면 욕실이랑 싱크대 둘 다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저는 제가 욕실을 할 테니까 뭐 싱크대라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이제 딜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정말 하다못해 렌트프리
라도 요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렌트프리는 뭐냐면 사실 주택에서는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근데 월세를 이제 안 내는 거죠. 대신에 내가 내부 공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협상을 하는 건데 그쵸. 임대인 입장에서 예를 들어 2천만 원에 100만 원 월세였다. 그런데 내가 이제 화장실 공사를 하겠다. 그럼 화장실 공사가 평균적으로 200에서 300 정도 들어요. 그러면 임대인한테 사장님 제가 화장실 공사 할 테니까 한 달 렌트프리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거기서 난 싫어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합리적이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래. 혹은 한 달은 안 되겠어. 그러면 이제 보름 정도라도 부탁드려요. 그러면은 100만 원 중에서 50만 원을 우리가 절감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협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최소한 돈을 안 쓰는 건 맞지만 이 매물을 내가 놓치기가 아깝다 하면 적절하게 협상을 하셔서 좀 핑퐁이 필요하겠죠. 이게 사실은 주택의 렌트프리? 이거를 임대인분들이 말도 안 말도 안 된다 생각을 이렇게 하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택으로 뭔가 에어비앤비 이런 숙박업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집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상업적인 그런 느낌도 같이 있는 거라 임대인한테 당연하듯이 렌트프리를 요구하시면 당연히 안 되고 내가 이제 뭐 이렇게 예쁘게 좀 꾸며보려고 한다라고 조금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시면서 렌트프리를 좀 끌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뭐 이미 숙소 하나는 저희 부모님이 관리를 해주고 계세요. 이게 또 이런 게 좋더라고요. 부모님한테 용돈으로 조금 이렇게 또 챙겨드릴 수가 있어가지고 부모님이 알아서 해주셔서 하나는 사실 신경을 안 쓰고 있고 이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 4가지 정도만 신경을 쓰면 될 것 같아요. 고객 응대, 그 다음에 빨래, 그리고 청소, 그 다음에 뭐 운영하면서 운영 관리 이렇게 4가지인데요. 이 4가지를 뭐 잘하시는 분들로 각각 세팅을 해놓으면 내가 굳이 숙소에 맨날 가지 않아도 한 달에 한두 번만 가도 자동으로 잘 돌아가죠.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곳에 맨날 가지 않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는 사업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워크소니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돈을 써서 다른 분에게 내가 할 일을 위임하는 거예요. 숙박업이다 보니까 청소 빨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청소 여사님을 고용하고 주변 빨래방 혹은 빨래를 담당해 주실 수 있는 분을 고용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수리라든가 고쳐야 되는 것도 사람을 쓰고 제 주변에 많은 호스트분들께서 고객 CS만 본인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심지어 고객 CS까지도 위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를 위임을 할 것이냐는 이제 각자 정하실 일인데 그쵸. 얘를 이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면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시스템화, 자동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을 쓰면 당연히 돈은 들어가니까 나가죠. 수익률이 낮은 거는 맞아요. 맞아요. 한 개 할 거 아니면 2개, 3개, 4개 돌아가다 보면 이게 괜찮죠. 사실 가격 세팅이 호스트의 능력이거든요. 가격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평일, 주말, 객단가를 적절하게 조절을 하시고 4인, 5인, 6인 이런 식으로 받으면 인원수에 대해서도 좀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300이 아니라 사실 평균적으로 한 400에서 450, 500 정도의 매출이 나와요. 그러면 그 매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100에서 150 혹은 조금 더 써서 200 정도가 나간다 하면 월 순수익이 300 정도 나오는 게 비단 어려운 일은 아니죠.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나중에 이제 세금이나 이런 것들로 빠지겠지만 일단 그런 거는 고려하지 않았다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잘 돼도 30박에서 31박밖에 못 받잖아요. 맞아요. 그게 참 아쉬우면서도 맞아요. 그래서 내가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숙박업이 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주변에 에어비앤비 하면서 망한 사람이 있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저도 안 들어봤어요. 근데 다만 요즘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숙소들이 점점 많아지고 상향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만약에 내 숙소가 좀 잘 안 된다 그러면 숙소 퀄리티를 좀 점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관심을 가졌으니까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된다. 명언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네이버 부동산을 킨다. 그리고 매물을 서치한 다음에 즐겨찾기 관심 별을 눌러 놓는다. 그리고 내일 전화를 싹 돌린다. 문전박대도 당해보시고 거절도 당해보시고 하시면서 모아놓은 매물을 가지고 발품을 판다. 이 과정을 반복한다. 무한 반복을 하다 보면 손으로 찾고 발로 뛰신 분 중에서 맞아. 못 찾으신 분이 없어요. 근데 머릿속으로 하면 어렵다던데 하면서 전화 한 통화 안 해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이 매물 찾는 게 사실 제일 어렵잖아요. 이게 칠알이에요. 이게 저도 힘들어 봤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매물을 찾으면서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얘는 여기랑 멀어서 안 돼. 여기는 반지하라서 안 돼. 그리고 여기는 조금 상태가 너무 별로여서 안 돼. 여기는 월세가 좀 세서 안 돼. 이렇게 안 되는 이유만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이제 여기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있을 건데 그게 안 되는 이유만 찾다 보면 못 하더라고요. 그냥 그 중에 하나라도 될 이유가 있다면 여기 월세는 좀 비싸지만 교통은 좀 괜찮네. 그렇다면 해보시는 거예요. 일단 해보면 그 다음은 내 몸이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사실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이 부수입을 번다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말이 좋아 투잡 쓰리잡이지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소한의 노동력으로 할 수 있는 그 아이템이 중요한데요. 오늘 저희가 살짝 소개해드린 게 딱 그 아이템인 것 같아요. 직장 다니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만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또 수강러라고 하잖아요. 근데 강의만 듣고 이제 시작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300만 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50만 원, 100만 원 벌겠다라는 생각으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공간으로 돈 버는 이야기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거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공간 이수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